고등학교 2학년 모평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는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게 하나의 추세인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정시를 준비를 한다면 우리 아이는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정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정시라는 게 대한민국 이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에서 준비를 시킨다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정시라는 거는 솔직히 복습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복습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원이나 인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복습 시스템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준비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능 이제 내신이 좀 안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내신을 좀 봐봤는데, 아씨 내가 원하는 대학교나 생각보다 내신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봐봤더니 모의고사가 지금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 분석하는 걸 조만간 방송에서 해드릴 겁니다. 라이브에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모평 성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3월은 아예 필요 없고요. 6월부터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평은 모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평도 솔직히 모평이 아니에요. 대신 모평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게 6월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선은 잡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모평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진짜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모평을 봤는데 90점대가 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 3, 4등급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 내가 모평 100분위가 훨씬 잘 나오니까 내신 버린 다음에 난 수능으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평은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봤던 그 모평을 가지고 내신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을 버리고 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내신을 못하는데 모의고사를 잘 볼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까지 다 수능 시험범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 생활기록부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수시를 끼고 갈 건지를 정하는 거고, 그 정하는 것도 3월 모평이 끝나야 돼요.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3월 모평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만큼 모평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왜 안 나오겠냐고요. 첫 번째, 드디어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는 것들이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난이도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시험 범위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 끝난 다음에 정시를 할 건지 수시를 버릴 건지는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벌써 뭔가를 버린다? 그거 진짜 실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버렸다 칠게요. 걔가 정시 공부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정시만을 준비해주는 교육 시스템은 없어요. 재수 종합반 가지 않은 이상. 재수 종합반 가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는 정시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정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걷다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든 이제 뭐 동아리 활동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시에 올인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것들을 빠질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다 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엄마 나는 내신 잘 안 나오니까 내신 버리고 정시를 한번 파서 수능에 올인해볼게. 그 말을 들으시면 그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 짜줘야 돼요.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가지고 짜주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구성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가 정시에 올인할 수 있게끔 라인을 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다 싹 다 바꿔야 돼요. 왜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은 무조건 내신을 가져가시거든요. 내신을 안 가져가시는 학원 선생님이 어딨어 세상에. 재수 종합반 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중간고사 시즌 되면 아니면 기말고사 시즌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학원이 기말고사를 막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 뭐 하게 그때? 그때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기말고사 공부를 하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정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시 준비를 학원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준다니까요. 그걸 누가 해줘? 기말고사 시험 준비시키느라 다들 바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알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한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물어봐요. 정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말해요. 기출문제 풀고 인강 볼게요. 그거 갖고 될 거면 누가 정시 공부 안 하겠어요. 기출문제를 푸는 건 정시 공부가 아니고요. 원래 그냥 공부할 때 푸는 문제집이에요. 그냥 원래 공부할 때 푸는 문제집이라고요. 그거는 모의고사 공부가 아니에요. 걷다가 우리 아이들 기출문제 풀라 그러면 시험 범위 푼다니까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시험을 봤던 부분, 단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은 인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인강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A라는 문제를 틀렸어. 근데 인강 강사가 그 A라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요. 풀이 과정만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거 보고 이해 안 가면은 걔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지. 계획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돼 있냐면 재수종합학원이나 독학재수 뭐 이런 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데 걔네들은 학교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안 나온다 그래서 모평을 좀 봤는데 모평 점수가 좀 나오니까 엄마 나 정시로 그냥 대학 갈게 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걷다가 모의고사라는 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좀 나이 좀 있으신 학부모님들 학력고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학력고사는 독일식 수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외우고 하면 너 그거 외웠지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학력고사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막 미친 듯이 막 밤새도록 공부하면. 근데 수능이란 건 수학 능력인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그거를 딱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나 응용성이나 창의적으로 뭔가를 땡겨다 오고 시험 범위가 전체다 보니까 앞뒤 단원에서 어떻게 땡겨져서 그게 연관돼 갖고 문제가 나오고 함정이라는 걸 파놨을 때 그거를 다시 재풀어 가지고 해석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수능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걷다가 또 하나 난이도 문제는요 진짜 해결 잘 안 돼요. 그거 D난이도 E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애가 D난이도 E난이도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걷다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저랑 오늘 제 라이브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 지금 뭐 3월 모평 버리고 나중에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보세요. D난이도 E난이도 몇 개나 있나. 더 중요한 거는 D난이도 E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틀렸어요. 그리고 100분위를 보시라니까요. 진짜 D난이도 E난이도 거의 다 틀렸는데 왜 이렇게 100분위 잘 나와?
당연하죠. 다 같이 틀리고 있거든 그때는. 아이들이 그냥 싹 다 틀리고 있으니까 상대평가적인 백분위가 지켜주고 있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을 보는 순간 벌어지기 시작하고 6월 모평 보면은 완전히 점수차가 확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난이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수를 했어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면은 1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죠? 1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하는데 왜 성적이 잘 안 오를까요? 재수해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아이들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재수해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아이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1년 내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수능을 올인을 하셨을 텐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그게 수능이에요. 수능은 열심히 하고 막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난이도 문제는 1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한다고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아, 잘 생각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잖아. 학원에다가 특별 시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너만의 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싸 보이니? 그잖아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신 그런 아이는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내신은 참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온 아이들. 그런데 그 모의고사가 3학년 내신을, 그러니까 3학년이 돼서 3월 6월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고 딱 봐서 분석해 봤더니 난이도를 건드리면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걔. 그런데 학교 시험은 못 봐. 보통 이런 아이들이 성실하지 않고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런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뭔가를 줬을 때 그거를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뭔가 희망을 꺾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막 이제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 노력하려는 아이들의 희망을 꺾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시 40%로 이거 늘리는 게 생각보다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